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단원을 모두 끝내고 오늘은 우리 교과서 28조 2단원 쇼핑, 외식과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단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2. 비와 비율, 3. 비례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왜 이 단원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길이와 면적, 양 등을 비교할 때에는 비율로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나 비율을 사용하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해하거나 두 대상의 크기를 비교하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와 비율은 다양한 표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비교하기 위해 비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과 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길이나 면적, 양 등을 비교할 때 비나 비율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 비율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가 있고 비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한 개를 가지는 동안 하나를 가질 때 B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A의 두 배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가 두 개를 가진다면 B는 몇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A의 두 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B는 네 개를 가질 수 있겠죠. 이번에는 A가 세 개를 가진다면 B는 몇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A의 두 배이므로 6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1대2, 2대4, 3대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1대2, 2대4, 3대6은 모두 같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B는 항상 A의 두 배가 되죠. 그래서 B나 비율은 어떤 비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A가 하나 가질 때 B는 두 개를 가지고 A가 두 개라면 B는 A의 두 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B는 항상 A의 두 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 B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양을 비교하는 개념이죠. B는 항상 A의 두 배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칸으로 나누었을 때 한 칸만 색칠이 돼 있을 때 우리는 두 개 중에서 하나다 해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칸이 있을 때 세 칸 중에 한 칸이라면 이것은 세 칸 중에 한 칸이라고 해서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은 2분의 1이 되겠죠. 세 칸 중에 한 칸 색칠한 부분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수로 2분의 1, 3분의 1 이것도 지금 비교하는 개념이죠. 두 개 중에 하나다. 이것은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비교하는 양, 이것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고, B는 1대2, 2대4, 3대6, 이런 표현 방법을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가서 30쪽이죠.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수를 들어보셨나요? 자연수 들어보셨죠? 물건을 셀 수 있는 수를 자연수라고 해요. 그러면 물건은 있어야 세죠. 그러면 한 개부터 셀 수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하죠. 0은 물건이 없어요. 그럼 셀 필요 없겠죠. 그래서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1부터죠. 우리 자연수를 들어보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들어보았어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분수 들어보셨죠? 소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수를 포함하는 수를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수. 그러면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학습 목표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해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수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 열기. 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정원 시내는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일주일마다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합니다. 이번 주에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8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분의 1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먹는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생필품 사는데 사용한 금액이 84,000원이라고 했어요. 84,000원. 그런데 이 중에서 2분의 1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은 어떤 개념인가요? 분모 2는 전체 2칸인 거죠. 2칸. 한 칸, 2칸. 2칸 중에서 한 칸만. 그래서 2칸 중에 한 칸은 반이죠. 반이라는 개념입니다. 2분의 1은요. 그래서 전체 84,000원 중에서 반이니까 반을 먹는 것에 사용했다는 거죠. 반이니까 얼마 되나요? 4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84,000원의 2분의 1은 반이라는 개념입니다. 밑에 보니까 다 두 개씩 있죠. 네, 두 개 중에 하나 2분의 1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 2분의 1이죠. 네, 요거 하나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1조 준비하기 학습. 1. 다음 분수에 맞게 빈칸을 색칠해 봅시다. 1. 6분의 2예요. 그러면 전체를 몇 칸으로 나타내야 되나요? 6칸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으로 나타내어졌고 그 중에서 몇 칸에 해당하죠? 두 칸을 색칠해야 되죠. 하나, 둘, 네. 여기까지가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7분의 4예요. 그러면 전체를 7칸으로 나타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부분으로 7칸으로 나타냈어요. 7칸 중에서 4칸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를 7분의 4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에서 전체는 여기까지가 전체죠. 전체는 항상 나무 막대가 한 개 있다고 이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도 나무 막대가 하나 있죠.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서 6칸으로 나누어서 6칸 중에 2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수의 전체는 항상 기준이 1이 되겠습니다. 1. 여기서 이런 6칸 중에 6칸이 되겠죠. 네. 여기다 써볼까요? 6칸 중에 6칸. 밑에 이런 7칸 중에 7칸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분모가 같은 수를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분의 2도 1이고 3분의 3도 1이고 4분의 4도 1이에요. 그래서 분수에서 기준은 1입니다. 1을 전체를 1로 보는 거예요. 한 개. 그러면 여기서 6분의 한 칸은 6분의 1이죠. 두 칸까지 가니까 6분의 2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은 항상 1보다는 작은 수죠. 한 개보다는 작잖아요. 네, 그 다음 2번. 다음 곱셈 구구표를 완성해 봅시다. 7단, 8단이 나와 있는데요. 7단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 원리도 이해를 하시면 공부할 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7단은 한 묶음 안에 7개씩 들어있죠. 7개씩 들어있는 묶음이 한 묶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7이 한 묶음 있으니까 7이겠죠. 이번에는 7개 들어있는 묶음이 두 묶음이 있어요. 그러면 7 한 묶음, 또 한 묶음. 7이 두 묶음이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14가 되죠. 한 묶음은 7이고 두 묶음은 14. 세 묶음은 7이 세 묶음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얼마 될까요? 7이 두 개 있을 때 위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14였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14에서 7 더하면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이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7이 이렇게 3개 있을 때 21이었어요. 그러면 요까지가 21이죠. 21에다가 7을 더했더니 28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7단은 항상 얼마씩 커지나요? 7이 한 개씩 늘어나죠. 그래서 항상 7씩 커집니다. 여기서 또 7 커진 수가 21이고 21에서 또 7을 더했더니 28이 되었어요.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가서 네, 우리 74 얼마였었죠? 28이었었죠. 그러면 7이 이번에는 5묶음 있어요. 7이 5묶음. 7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7이 위에서 보니까 4개 있을 때 요까지가 28이었죠. 그럼 28에서 또 7을 더하면 35가 되죠. 그래서 28에서 7을 더해서 35가 됐어요. 그래서 7단은 7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7 한 묶음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묶음씩 늘어나죠. 한 묶음씩. 그러면 7이 6개 있으면 5개 있는 35보다 또 7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5에서 7 더하면 얼마 되나요? 35에서 7을 더했더니 42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이 7묶음. 그러면 6묶음까지가 42였어요. 그러면 한 묶음이 더 있으니까 7을 더하면 7, 7에 4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씩 커지죠. 7씩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이 8묶음. 그러면 7묶음까지가 49였죠. 여기서 한 묶음이 더 있으므로 얼마 되나요? 56이 되겠죠. 그래서 7, 8에 56입니다. 네, 7, 8에 56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7이 8묶음이었죠. 여기는 7이 8묶음에서 하나 더 있는 거죠. 8묶음까지가 56이었어요. 여기서 7이 한 묶음 더 있으므로 7, 9, 63이 되겠죠. 그래서 7단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7단은 7. 그 다음에 7이 하나가 더 있으므로 7을 더하면 14. 또 7이 한 개 더 있죠. 그럼 또 7을 더하면 21. 그 다음에 또 7을 더하면 28. 또 7을 더하면 35. 그래서 계속 7씩 더해가면 되죠. 7단은 7씩 커지는 수입니다. 8단도 마찬가지겠죠. 네, 8단 보겠습니다. 네, 8이 한 묶음 있어요. 그럼 8이죠. 이번에는 8이 두 묶음 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그랬더니 16이 되었어요. 네, 8이 한 묶음 더 늘어난 거죠. 한 묶음 더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8이 세 묶음 있으면 하나, 둘, 셋. 위에서 보니까 8이 두 개일 때 16이었죠. 거기서 하나 더 있으니까 16에다가 8을 더하면 24가 되죠. 그 다음에 8이 네 묶음 있어요. 그럼 위에 세 묶음일 때 얼마였어요? 24였어요. 그런데 세 묶음보다 한 묶음이 많아지므로 여기다가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32. 그 다음에 8이 다섯 묶음 있어요. 네 묶음까지가 32. 한 묶음 더 있으므로 8을 더하면 40이 되겠죠. 네, 그러면 8호 40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묶음이 더 늘어나서 48, 또 한 묶음 늘어나서 8, 7에 56이죠. 또 한 묶음 늘어나면 8씩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8씩 커집니다. 그러면 또 8을 더하면 64, 또 8을 더하면 7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단은 7씩 커지는 수이고 8단은 8씩 커지는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외우면 훨씬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32쪽에는 분수의 곱셈이 나오죠. 분수의 곱셈입니다. 그러면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된대요. 그래서 분수의 곱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끼리 곱했어요.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면 분모끼리 곱했더니 12, 분자끼리 곱했더니 6이죠. 그래서 12분의 6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분수와 진분수는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은 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수죠. 제가 앞에서
분모하고 분자하고 같은 수를 뭐라고 했나요? 1이라고 했어요. 근데 1보다 작은 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자연수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2예요. 이럴 때는 이것이 자연수죠. 여기는 진분수예요. 진분수입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 네. 사실은 자연수는 항상 분모가 1이 있는데 우리가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모끼리 곱하면 이렇게 5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끼리 곱하면 이렇게 되어서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여기서는 자연수 밑에 분모가 항상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끼리 곱했더니 5, 분자끼리 곱했더니 이렇게 4가 되어서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여기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죠. 네, 요까지가 6분의 5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6칸이었죠. 6칸 중에서 5칸. 그 다음에 이거는 5칸인데 5칸 중에서 2칸이죠. 네, 그래서 요까지가 6분의 5, 여기까지가 5분의 2죠.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예요. 그럼 세로 곱하기 가로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고 똑같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 분수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5, 6에 30, 2, 5,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는 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데 이 안에 몇 칸이 있나요? 10칸 있죠. 예, 이게 10칸이에요. 초록색이. 전체는 몇 칸인가요? 전체는 30칸이죠. 근데 초록색은 10칸이에요. 전체 30칸 중에 초록색은 10칸이라고 해서 3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전체 30칸 중에 10칸에 해당한다고 해서 30분의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이죠. 네,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3, 4 곱하기 2가 되겠고 5, 3, 15, 4, 2, 8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7분의 2 곱하기 3이에요. 3은 분모 1이 있는데 생략하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분모끼리 했더니 7 곱하기 1, 분자끼리 했더니 2 곱하기 3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네, 7 여기도 그대로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6이죠. 7분의 6. 그 다음에 33쪽입니다. 33쪽의 1번을 보시면 3분의 2 곱하기 7분의 4예요. 그래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3 곱하기 7,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3, 7에 21, 2, 4, 8. 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3분의 4 곱하기 9분의 6이죠. 그러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3 곱하기 9, 4 곱하기 6. 그래서 3, 9, 27,
4, 6에 24. 그래서 27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죠.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면 15가 되겠고 분자끼리 곱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8. 다음 2번 7분의 5 곱하기 6분의 1. 분모끼리 곱하면 7, 6에 42. 분자끼리 곱하면 오일은 5가 되어서 42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죠. 자연수는 분모 1이 생략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했더니 7, 분자끼리 곱했더니 6. 그래서 7분의 6. 네, 여기도 자연수 밑에는 분모 1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1 곱하기 8은 8이죠. 5, 3, 15. 이렇게 해서 8분의 15. 이렇게 위에가 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죠? 우리 머리 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가분수라고 하죠. 우리 머리 큰 사람을 가분수라고 놀리잖아요. 위에가 큰 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분수는 나중에 이제 대분수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바꾸는 방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분수의 곱셈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